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분석해볼 주제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레버리지의 함정인데요. 똑같은 5년이라는 시간, 똑같이 2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했는데 한쪽은 천국을 맛보고 다른 한쪽은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이 두 반도체 기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시계를 2021년 초로 휙 돌려볼게요.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면서 온 시장에 장밋빛 희망이 가득했던 시기였죠? 기억나시죠? 이때 두 명의 투자자가 각자 100만 원씩 들고 반도체 2배 레버리지 ETF에 과감하게 올라탑니다. 한 분은 든든한 국민 주식 삼성전자를, 다른 한 분은 SK 하이닉스를 골랐어요. 자, 5년이 지난 지금 이 두 분의 계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 그 자체입니다. 화면에 뜬 숫자 보이시죠? 똑같은 5년을 버텼는데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택한 투자자의 100만 원은 29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계좌가 완전히 녹아내린 거죠. 반면에 SK 하이닉스를 고른 투자자는 어떨까요? 무려 850만 원이 넘습니다. 원금을 8배 이상으로 불린 거예요. 아니, 둘 다 똑같은 2배 레버리지 구조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차이가 벌어졌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리가 변동성 감세라는 아주 교묘한 함정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음의 복리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다들 흔히 2배 레버리지니까 주식이 10% 오르면 내 돈도 20% 버는 거 아니야? 하시잖아요. 단 하루만 놓고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익률이 매일매일 리셋된다는 점이에요. 주가가 뚜렷한 방향 없이 오르락 내리락 횡보만 해도 여러분의 피 같은 원금은 소리 없이 갉아먹히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수학으로 아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어떤 자산이 첫날 10% 오르고 다음날 10% 떨어졌다고 쳐보죠. 그럼 전체 손실은 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이게 2배 레버리지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20% 오르고 20% 떨어지면 총 손실이 무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원본 주식은 고작 1% 떨어졌는데 레버리지는 그 4배를 두드려 맞은 거죠.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계좌가 한번 크게 파이고 나면 그냥 본전만 찾으려고 해도 훨씬 더 엄청난 상승률이 필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공식을 삼성전자의 실제 5년치 성적표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상승과 하락의 비대칭성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녀석은 하락장에서 한번 세게 얻어 터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가가 예전 자리로 똑같이 돌아와도 내 계좌는 절대 원금으로 안 돌아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올라야만 간신히 회복할 수 있는 늪에 빠지는 거예요.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펼쳐놓고 보면 정말 명확해집니다. 지난 5년 동안 삼성전자는 두 번의 거대한 폭락 구간을 거쳤어요. 2022년에 글로벌 금리 인상 충격으로 훅 떨어졌고, 이제 좀 살아나나 싶었던 2024년에는 그 중요한 AI 핵심 부품인 HBM 경쟁에서 밀리면서 또 한 번 치명타를 입었죠. 사실 삼성전자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억울하고 기가 막힌 포인트가 바로 이 화면에 꽉 찬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본 주식은요, 5년 동안 무려 48% 이상 올랐어요. 절대 나쁜 주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레버러지 투자자는 계좌의 70%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의 뚝 끊어진 폭락장에서 미천이 다 털려버렸기 때문에 2025년에 주가가 120% 넘게 미친 듯이 폭등했는데도 그 쪼그라든 원금을 도저히 살려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SK 하이닉스는 무슨 수를 썼길래 8배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냈을까요? 2022년 수치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39%. 이때 하이닉스도 거의 반토막 직전까지 폭락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였다면 원금 3분의 1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된 끔찍한 시기였죠. 아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공포에 질려 다 던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지옥을 버텨낸 사람들에게는 그 직후에 완연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2022년에 그 뼈아픈 폭락을 지나고 나서 2023년부터 SK 하이닉스는 AI 슈퍼사이클이라는 엄청난 파도에 제대로 올라탑니다. 챗GPT 터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엔비디아랑 꽉 손잡고 전 세계 기업들이 AI 서버 짓겠다고 돈을 쏟아부으면서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그야말로 중간에 꺾이는 거 없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미친 듯이 폭발적인 모멘텀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막대 그래프가 바로 복리의 마법이 폭발하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2023년부터 3년 내내 주가 방향이 위로, 오직 위로만 꽂혔죠. 중간에 크게 출렁이는 과정 없이 일관되게 상승 모멘텀을 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레버리지가 오히려 원래 주식의 수익률을 가볍게 짓누르면서 무려 75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누적 수익을 찍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답이 확실히 나왔네요. 레버리지라는 건 수학적으로 자비가 1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처럼 파편화된 하락이 반복되는 톱니바퀴 같은 장세에서는 투자자를 아주 잔인하게 징벌하죠. 반면에 SK하이닉스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로켓 쏘듯이 날아가는 뚜렷한 모멘텀을 만나면 그때는 엄청난 부의 보상을 안겨주는 최고의 친구가 됩니다. 그럼 그 거침없는 로켓 상승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바로 시장을 씹어먹는 압도적인 장악력이었습니다. 2025년 중반 기준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제일 돈 되는 HBM 시장 파이를 SK하이닉스가 무려 62%나 집어삼켰어요. 화면에 꽉 찬 저 도넛 차트처럼 그냥 시장의 절대 포식자로 군림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2026년 초에 SK하이닉스가 그 천하의 엔비디아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제조업에서 마진율 72%라니 이거 진짜 전무후무한 수치거든요. 레버리지의 그 무서운 복리 마법이 미친 듯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반도체 전쟁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2026년에 판을 뒤집을 새로운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D램 시장 1위 자리를 다시 뺏어오면서 무섭게 반격을 시작했고요. 게다가 다음 세대인 HBM4 양산 경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앞으로 반도체 권력을 통째로 뒤흔들 가장 결정적인 와일드카드가 될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죠? 자,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에 텍스트 없이 깔끔하게 정리된 이 세 가지 생존 원칙만은 꼭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레버리지는 그냥 우량 주니까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수면제 먹고 버티는 상품이 아닙니다. 둘째, 여러 번 크게 출렁일 자산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강력한 방향성이 딱 보일 때 짧고 굵게 치고 빠지는 고도의 전술적 무기로만 쓰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 이건 정말 수학이 만든 아주 예리한 양날의 검입니다.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면 수익을 우주 끝까지 폭발시키지만 삐끗하면 여러분의 계좌를 흔적도 없이 조용히 녹여버리죠. 자, 이 위험천만하지만 너무나도 매력적인 무기. 여러분은 앞으로 이 검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휘두르시겠습니까?